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워터 스킬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터 스킬에 대한 평가는 총 3가지를 하게 됩니다. 앞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드렸듯이 제한수역 스킬 티칭 평가 1번, 그 다음에 개방수역 스킬 티칭 평가를 2번 합니다. 제한수역은 제한수역 세션 스케일에 대해서 티칭을 직접 하시고 제가 그걸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개방수역은 아이다 2 수준에서 하나, 3 수준에서 하나 각 한 개씩 개방수역은 2개의 개방수역 스킬을 티칭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2가지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아이다 워터 스킬 평가 큐 카드하고 하나는 제가 드린 제한수역 및 개방수역 스킬 가이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가지를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평가하는 평가표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설명을 드리는 방법대로 티칭을 준비를 하셔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 엑셀 파일에 문제가 생겨서 잠깐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자, 스킬 티칭을 하실 때는 이 평가 툴은 여러분들의 스킬 티칭, 여러분들의 기술 티칭, 프리다이빙에 대한 기술 티칭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평가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스를 하시면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셔서 패스를 하시면 이제 좋은 것이고, 만약에 페일을 하시더라도 계속 반복하면서 체계적인 티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니까 너무 합격과 불합격에 연연하지는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킬 티칭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구조를 브리핑, 처음에 이제 어떤 티칭을 하게 되고 어떻게 티칭을 하겠다라고 학생들한테 브리핑해주는 브리핑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을 보여주는 시범, 데몬스트레이션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티칭 스킬, 학생들을 직접 가리키는 티칭 스킬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브리핑,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디브리핑 해주는 세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룹을 컨트롤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 학생들을 가리킬 때는 처음에 브리핑, 그 다음엔 시범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가리키고, 마지막에 디브리핑하는 이 순서대로 티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평가 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화면에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평가 스킬, 아이다 워터 스킬 평가 큐 카드를 참고를 하셔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에서는 학습할 워터 스킬에 대한 주제를 설명합니다. 어떤 워터 스킬을 티칭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한수역 같은 경우는 스태틱, 다이나믹 버디, 스태틱 버디, 피닝, 턴,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 중성부력,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주제가 되는 거고요. 개방수역은 CWT, 컨스턴트 웨이트, 그리고 프리멀전, CWT 버디, 중성부력, 프리폴,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할 주제에 대한 워터 스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태틱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태틱 apnea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스태틱 apnea는 고정된 자세로 숨을 참는다라는 의미로서 프리다이빙의 한 가지 종목이기도 하고요. 웜업을 통해서 많이 사용되고 하고,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제를 학습하면 얻게 되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태틱을 배우게 되시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시면 뭐가 좋아집니다. 이런 가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스킬을 순서대로 말로써 설명하는, 스킬 순서대로 설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스태틱은 총 3가지 자세로 구성됩니다. 처음엔 긴장하라 단계, 그 다음에 숨참기 단계, 남은 출수 단계입니다. 긴장하라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숨참기 자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에 회복 호흡하고 아이모케, 이렇게 거기까지 스킬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스킬 학습과 안전에 관련된 수신호를 설명한다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프리다이빙을 가리킬 때는 물속에서는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수신호를 알려줘야 됩니다. 수신호. 자, 제가 여러분들을 가리킬 건데요. 물속에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수신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죠. 괜찮냐? 오케이. 나를 보세요. 이런 수신호. 그리고 로프에 붙어주세요. 조금 붙으세요. 떨어지세요. 상승하세요. 하강하세요. 멈추세요. 천천히 하세요. 티닝 하세요. 그 다음에 이퀄라이징 하세요. 고개를 숙여주세요. 어깨를 안으로 넣어주세요. 등을 너무 이렇게 피지 마세요. 이런 거에 대한 수신호를 미리 알려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상하면 저한테 이상하다라는 신호를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중에서 강사가 이렇게 수신호를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고, 티칭하는, 가리키는 주제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수신호를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 터치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 합니다. 만약에 제가 가리킬 때 물속에서 학생분들이 잘못된 자세를 취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신체의 부위를 터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턱을 터치하면 고개를 숙이세요. 코를 터치하면 이퀄라이징 하세요. 뒷목을 터치하면 뒷목에 힘을 빼세요. 어깨에 팔을 흔들 땐 팔을 터치하겠습니다. 무릎을 많이 너무 굽히시면 무릎을 터치하겠습니다. 허리에 긴장이 많이 되면 허리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때 학생들한테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티칭하는 주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때 설명하면 좋다. 그 다음 브리핑에 학습 진행 순서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진행 순서. 글씨를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보이시려나? 자, 학습 진행 순서. 여기까지가 브리핑인데, 학습 진행 순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마찬가지로 학습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끝나면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범을 보일 때는 어디에 위치해 주시고요. 시범을 다 보이고 난 다음엔 여러분들 홍길동님, 성춘향님, 이몽룡님 이런 순서대로 티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실습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말들, 그 다음에 고치셔야 될 것들, 잘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디브리핑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대부분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학습 진행 순서. 자, 여기까지가 브리핑입니다. 그 다음 시범입니다. 시범에서 올바른 자세로 시범을 실시한다 라고 나와 있죠. 올바른 자세로 시범을 실시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올바른 자세라는 건 어떤 걸까요? 당연히 강사면 올바른 자세로 시범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백설표가 찍혀 있어요. 이 백설표 찍혀 있으면 전에 이론 티칭 평가할 때도 이게 있었죠. 백설표가 찍혀 있는 부분을 실수를 하게 되면 이 평가표에서 다른 데서는 다 했다고 하더라도 페일입니다. 당연하겠죠. 시범 표준을 올바로 실시하지 않는 강사가 어떻게 강사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어느 정도 선까지냐라고 한다면 학생들한테 과장된 자세로 천천히 시범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흔히 할 법한 실수 같은 경우를 강사가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페일입니다. 고개를 든다든지 어깨를 흔든다든지 튜닝할 때 무릎이 많이 굽혀진다든지 덕다이빙 할 때 제대로 못 들어간다든지 팔을 흔든다든지 무릎 기타 등등 등이 막 이렇게 긴장되어 있다든지 로프를 타고 뺑뺑뺑뺑 돈다든지 다이나믹 할 때 일렬로 이렇게 올바로 가지 못한다든지 회복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호흡 긴장 완화 단계에서 실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문제로 나올 만한 프리다이버들이 많이 하는 실수, 그런 것들을 시범할 때 강사가 하게 되면 페일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과 몸짓 혹은 말로써 소통하면서 실시한다 나옵니다. 강사는 시범을 보일 때 본인이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강사는 자기 몸 스스로가 교보제죠. 그래서 내가 그냥 훅 하고 빨리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프리멀전을 가리킨다면, 제가 만약에 프리멀전을 시범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하면서, 제가 물속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해보세요. 제가, 자 여러분들, 자 저 그 위치에서 계시고요. 제가 여기서 할 테니까 잘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프리멀전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크 20m까지 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몸짓으로 설명하면서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부위에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스노클 물고 있겠죠? 그럼 말을 못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신호를 하는 거죠. 몸짓으로는 말로 소통하면서. 자, 여러분들 내가 시범 보일 때 스노클과 마스크 끼시고 수면과 수중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했어요. 들어갔어. 딱 부위 잡고 있고, 자,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실습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몸짓으로도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시범을 보이셔야 된다.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실시해야 된다. 자, 학생들이 여러분들 제한 수역 환경하고 이제 개방 수역 환경이 있는데, 풀장에서 만약에 다이나믹 시범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나믹 시범을 보일 때 학생들이 이렇게 네모난 풀장에서, 이게 만약에 풀장이라고 본다면 내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면 학생들이 뒤에 있는 게 잘 보일까요? 아니면 풀사이드 옆에서 이렇게 보는 게 잘 보일까요? 당연히 풀사이드 옆에서 보는 게 잘 보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을 그곳에 위치시켜야 돼요. 그냥 뒤에다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이나믹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면에서, 잘 보이는 측면에서 스노클과 마스크를 쓰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제 전체 동작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실시하셔야 되고요. 개방 수역 환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위에서 한다 그러면 같은 부위에 붙어 있으면 반대쪽 부위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방 수역에서는 보조 부위를 준비하셔서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서피스 라인을 잡고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전체를 다 볼 수 있겠죠. 강사가 시범 보이는 거를. 그리고 뭐 K6 같은 데는 이제 모서리에 위치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체의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실시를 하셔야 된다. 부위가 가려서 못 보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깊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강사는 뭐 개방수역 같은 경우 특히 너무 깊게 내려가서 동작이 잘 안 보이는 곳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잘 보이는 곳에서 시연하셔야 됩니다. 프리폴도 마찬가지고요. 프리폴도 날숨 다이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버웨이트를 찬다든지 해서 한 0m에서 7m, 수심 7m 정도 수준에서 다 동작을 보여주셔야 되고, 만약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반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프리멀전이나 CW도 마찬가지예요. 막 10m, 20m, 10m 정도까지 괜찮은데 막 20m씩 내려갔다고 안 보여요. 턴하는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하강하고 로프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턴하는 동작까지, 올바로 턴하는 동작까지 학생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수심에서 해야 됩니다. 시범은 과장된 동작으로 한다. 내가 덕다이빙을 힘 빼고 천천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그 교범에 나와 있는 자세대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시범 중에도 학생들이 잘 보고 있는지 간혹 가끔씩 계속 학생들을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인하면서 시범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칭 스킬입니다. 티칭 스킬에서 여기 보시면 학생들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어해야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학생이 스노클을 물고 들어갔어요. 스노클을 물고 들어가면 언제 학생을 제지시켜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바로 잡아서 자 스노클 빼고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사전 이퀄라이징도 마찬가지고 사전 이퀄라이징 하지 않고 들어가면 바로 잡아야 된다. 학생들이 부위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즉시 막 부위로 붙어셔라, 뭔가를 잡고 있어라, 서페이스 라인 잡고 있어라, 아니면 어디 잡고 있어라,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학생이 내려가면서 이퀄 타이밍이 늦어요. 막 한 손으로만 하고 가든지 아니면 이퀄을 안 하면서 내려가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중지시키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위로 올라가라고 해서 다시 시키든지, 아니면 항상 멈춰야 돼. 계속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이런 학생들이 위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강사가 방어하지 못하면 페일입니다. 백설표 붙어 있죠. 또 하나 효율적인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은 학생이 실습을 할 때 강사의 위치예요. 강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강사의 위치는 항상 되도록이면 학생의 그 시야 내에 있고, 만약에 뭐 시야에 없을 경우에도 항상 손으로 강사가 학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학생이 뭐 혼자 다이빙하고 있다든지, 학생이 다이빙을 다 끝내지 않았는데 강사가 먼저 올라가 버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페일이죠. 항상 내려갈 때, 자, 그 학생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 있으면 강사는 항상 학생의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등 뒤에 있거나 이러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도 학생의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 있어야 된다. 다이나믹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이나믹 할 때는 학생이 아래를 보고 하죠. 그럼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횡형으로 보면서, 학생을 보면서 컨트롤하고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효율적인 포지셔닝도 마찬가지죠. 백설표. 효율적인 포지션을 못한다. 이거는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당의 문제점을 모두 발견한다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제가 의도한 문제점을 이제 그 학생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죠. 문제를 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는 틀려도 됩니다. 하나는 기준에 하나는 틀려도 되는데, 하나를 초과해서 2개 틀리면 이제 페일입니다. 이것도 전체 페일이에요. 자,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학생 역할을 해주신 분한테 제가 문제를 냈는데 그분이 내가 문제 내지 않은 다른 문제점을 그 시범 보이면서 했어요. 시연하면서. 그것도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로 판단합니다. 자, 실습을 마친 학생한테는 먼저 구체적인 칭찬을 제공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칭찬이에요. 강사는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문제점을 모두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끝나면 학생한테 구체적인 칭찬, 실제로 학생이 한 거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떤 걸 잘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긴장 완화 단계에서 너무 긴장 완화를 잘 하셨고 최종 호흡도 끝까지 굉장히 잘 들어 마셨습니다. 아니면 덕다이빙 자세에서 굉장히 안정된 자세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니면 피닝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로프하고의 거리를 일정하게 잘 유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칭찬 먼저, 문제점 먼저 얘기하지 않고 실습 끝나면 항상 회복 호흡 끝나고 안전한 곳으로 학생을 다시 모시고 온 다음에 구체적인 칭찬부터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이나믹을 해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쭉 강사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멀리 갔죠. 그럼 올라와서 회복 호흡 같이 하고 거기에서 피드백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나머지 학생들이 있는 위치에 돌아와서 피드백을 줍니다. 피드백을 항상 칭찬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컨트롤 부분이 있습니다. 그룹 컨트롤. 여기 보면 불필요한 설명이나 행위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브리핑에서 스킬 설명을 다 했는데
시범 보일 때 또 스킬 설명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스킬 설명할 때 막 CWT를 많이 하는데 호흡법 설명을 막 하고 있어. 자, 호흡법 복식 호흡 하시고요. 긴장 하나 바디 스캔 하시고요. 최종 호흡은 복식하고 휴식. 이거 다 가르쳐 줬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끝까지 다 가르쳐 주고 있어.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설명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보면 또 아까 전에 시범이 있잖아요. 강사가 시범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시범 보일 때 실수할 수 있죠. 아, 그러면 떨어졌구나. 이렇게 아니라 내가 본인이 실수한 걸 깨달았어. 아니면 뭐 내려가다가 서피스 라인에 다리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시범을 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시범을 연속할 경우에는 시간 낭비해서 감점은 됩니다. 자, 목소리 크기 유창한 언어보다 제스처를 충족한다. 마찬가지예요. 더듬거나 뭐하거나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는 백설표가 없죠. 이론에서는 여기는 백설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감점 요소지 페일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 중에 긍정적인 표정과 학생과의 소통. 자, 학생과 계속 소통하면서 교육하셔야 되고, 제가 웃으라고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찡그려 막 학생한테, 이거 페일입니다. 페일. 그죠? 이거 백설표 붙어 있죠. 왜? 학생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학생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강사 후보생분들 중에서 학생 역할 하시는 분들이 아, 저 사람 문제가 너무 많아. 막 트레이너님은 저렇게 문제를 많이 내지 않았을 텐데 문제가 너무 많아.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겠죠? 예. 그런 분들은 실제로 학생들한테도 짜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고쳐드리기 위해서 여기 항목이 있습니다. 자, 학생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속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학생들은 언제 가장 잘 배우냐면, 본인이 잘못한 자세나든지 그런 잘못된 습관을 잘 고치냐면, 본인이 시연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하고 있을 때 바로 수정해 주는 게, 물속에서 이렇게 고개를 잡아준다든지 파는 걸 잡아준다든지, 그럴 때 가장 잘 학습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그때 이렇게 툭툭 물속에서 수신호나 아니면 터치로 이렇게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교정은 다 안 해주고 위에 올라와서 말로서만 설명한다. 그럼 여기에서는 감점을 받습니다. 교육 중에도 항상 학생들한테 효율적인 학습 위치를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잘 보입니다. 이쪽으로 잡아주세요. 여기로 와주세요. 이렇게 학생 위치를 학생 위치를 안내한다. 자, 이제 마지막 디브리핑입니다. 디브리핑은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구체적인 칭찬한다. 구체적인 칭찬이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뭘 잘하셨습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모두 회복호흡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오늘 모두 들어가실 때 덕다이빙 자세가 너무 좋으셨습니다. 실제로 한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잘한 게 아닌데 잘했다고 칭찬하면 점수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습 중에 발생한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여러 개 하지 마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실습 중에 팔을 흔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전 이퀄라이징을 안 했어요. 어떻게 더 중요해요? 사전 이퀄라이징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점 한 가지만 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 개 얘기하지 마세요. 왜 여러 개 얘기하지 말라고 하냐면, 실제 학생들 가르칠 때,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피닝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팔도 흔드셨고, 고개도 앞을 보셨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문제점을 막 열거해. 안 좋겠죠. 학생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 하나만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법과 발전 방향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워터 스킬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다이나믹 apnea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다이나믹 apnea란 숨을 참고 수평 자명을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이나믹 교육을 그 다음 같이죠. 다이나믹 교육을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물속에서 아름다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뭐 이러는 거 물고기도 막 볼 수 있고, 이렇게 좋게 되셨습니다라는 가치 설명까지 하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워터 티칭을 하는 방법이고, 제가 평가하는 평가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격 점수는 40점이고요. 페일 하시게 되면 새로운 주제로 다시 하게 된다. 주제를 받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한수역과 개방수역 스킬 가이드,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한수역 워크샵 해가지고 이거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티칭할 때, 지금 티칭을 준비하실 때 있는 소스들이 다 있어요. 뭐 하나만 읽어드리면 스태틱 apnea, 스태틱 apnea 스킬 정의, 그죠? 처음에 주제 설명하는 거죠. 프리다이빙 종목 중에 하나로서 고정된 자세로 하는 무호흡이라는 의미로 주로 수면에서 엎드려서 실시한다. 같이 올바른 연습을 통해서 안전하게 무호흡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훈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의 내성을 키워주기 때문에 다른 프리다이빙 기술과 기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주로 프리다이빙의 다른 기술 및 웜업 종목의 웜업으로 사용된다. 환경 심장보단 낮은 수심이 더 좋으며 섰을 때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절대 실시하지 않는다. 복장은 숨참기 자세 블라블라블라. 스킬 순서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모든 종목, 강사대에서 가리키는 모든 종목에 다 나와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 제가 만들었어요.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 저한테 있어요. 마음대로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스태틱 버디 다 있어 여기에. 여기에 이거를 쭉 보세요. 나중에 강사가 되셔서도 볼만하다. 알겠죠?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워터스킬 평가에 대한 워터스킬 하는 티칭 방법과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여러분들 제가 내드리는 주제로 풀장과 개방수역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